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프랙탈과 카오스 이론으로 살펴보는 세계 전쟁의 역사인데요. 보통 전쟁하면 그냥 막 혼돈, 무질서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그 안에 숨겨진 패턴, 그러니까 수학적인 질서 같은 게 있다고 말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게 워낙 복잡한 현상인데 이걸 프랙탈의 자기 유사성이나 카오스 이론의 초기 조건 민감성 같은 개념으로 분석하는 거죠. 아, 자기 유사성, 초기 조건, 민감성. 네. 겉보기엔 막 뒤죽박죽인 것 같아도 그 안에서 반복되는 구조를 찾거나 혹은 아주 작은 일이 어떻게 큰 파장을 만드는지 뭐 그런 걸 보려는 시도입니다.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 복잡계 이론들이 실제 역사, 제1차 세계대전부터 현대 분쟁까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통찰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그 핵심 개념부터 아주 간단히만 짚고 넘어갈게요. 프랙탈이라는 건 부분이 전체랑 닮은 구조예요. 자기 유사성이라고 하죠. 아, 그 나뭇가지나 해안선 모형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 거죠. 복잡한데 계속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거. 전쟁에서는 뭐 동맹 구조나 아니면 전선 형태 같은 데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럼 카오스 이론은요, 그 유명한 나비 효과 맞죠? 네, 정확합니다. 카오스 이론의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초기 조건에 대한 민감성인데요. 정말 작은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커져서 완전 다른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결정은 되어 있는데 예측은 불가능하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시스템 자체는 어떤 법칙을 따르는데 그 맨 처음에 작은 값을 우리가 완벽히는 모르니까 장기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죠. 비선형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듣고 보니 제1차 세계대전 발발 과정이 딱 떠오르는데요. 그때 유럽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었잖아요. 삼국동맹 대 삼국협상. 바로 그겁니다. 그게 프랙탈 구조랑 아주 비슷해요. 큰 틀의 동맹 구조가 있고 그 안에서 또 국가별로 양자 조약 맺고 작은 규모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반복됐죠. 아하. 그래서 1914년에 사라예보에서 총 한 발, 그 국지적인 사건이 났을 때 이 구조 때문에 연쇄 반응이 확 일어나면서 그냥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터져버린 거죠. 이게 바로 그 카오스 이론의 초기 조건 민감성을 진짜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예요. 와, 그러면 그 암살 사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충격을 전 유럽으로 확 퍼뜨린 그 동맹 구조, 그게 진짜 문제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 구조 안에 이미 취약점이 있었다. 뭐 이렇게요. 그리고 또 서부전선 참호선도 재미있는 예인데요. 참호선요? 그 지그재그 모양? 네, 폭격 피하려고 구불구불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참호선을 지도를 확대해서 보나 축소해서 보나 비슷한 지그재그 패턴이 계속 나와요. 이것도 프랙탈적인 특징이죠. 오, 신기하네요. 그럼 이제 냉전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때는 미국이랑 소련, 양극 체제라는 큰 틀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패턴이 보였을까요? 그럼요. 냉전도 어떻게 보면 거대한 프랙탈 구조 같았어요. 미국과 소련, 이 두 초강 대국이 딱 대립하는 그 구도가 전 세계 여기저기서 벌어진 대리전 있잖아요. 네,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같은? 맞아요. 그런 지역 분쟁에서 작은 규모로 계속 반복됐어요. 자기 유사성이 아주 뚜렷했죠. 각 진영이 자기 편 동맹국이나 세력을 막 지원하는 패턴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그렇군요. 핵무기 경쟁은 이건 정말 카오스 이론이랑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요. 아, 정말 그렇죠. 핵무기 경쟁은 그 되먹임고리, 그러니까 피드백 루프가 아주 극단적으로 작용한 카오스적 현상이에요. 한쪽이 핵 능력을 키우면 다른 쪽이 불안해서 또 따라서 키우고, 그럼 그게 다시 처음 쪽을 자극해서 또 개발하고. 끝없는 경쟁이네요. 네, 예측 불가능한 군비 경쟁으로 막 치닫는 거죠. 그러다 나온 개념이 그 상호 확증 파괴, MAD잖아요. 서로 핵 공격하면 다 죽는다. 뭐 이런 공포의 균형 같은 거요. 하긴 그랬죠. 현대 분쟁은 근데 또 양상이 다르잖아요. 요즘은 국가가 아닌 행위자들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될까요? 네, 그게 현대 분쟁의 또 다른 특징이죠. 알카에다나 아이시스 같은 테러 조직이나 뭐 여러 무장단체들, 이런 비국가 행위자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이 조직들이 종종 국경 넘나들면서 활동하는데 그 네트워크 형태가 약간 분산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프랙탈 구조랑 좀 비슷해요. 딱히 중앙 통제 없이도 이념이나 목표 공유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확산하고 활동하는 경향이 있고요. 예측하기가 더 어렵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조직들의 행동은 예측도 어렵고 작은 행동 하나가 되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카오스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요. 아,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지역 분쟁인데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나 식량 문제로 막 번졌잖아요. 이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그게 이제 비선형적인 파급 효과죠. 국지적인 충돌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 세계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 카오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대 분쟁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의 역사가 그냥 막 뒤죽박죽 일어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음, 프랙탈이나 카오스 같은 틀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복잡한 패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확실히 분쟁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중요한 게 이 이론들이 예측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걸 또 보여줘요. 아, 그렇죠. 카오스 이론이 특히 그렇죠. 네, 작은 변수가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면 너무 딱딱한 계획보다는 변화에 좀 유연하게 적응하고 혹시 예상 못한 충격이 와도 시스템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전쟁 역사 속에서 보이는 이런 패턴들, 그리고 또 예측 불가능성, 이걸 이해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미래의 평화를 만드는데 어떤 실질적인 교훈이나 실마리를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